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파탄되는지 또는 다시 연기되는지 이러한 주제로 신나게 놀자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시진핑 뒤통수 한 방 제대로 먹였네요. 현재 10% 관세 부과 중인 2천억 불에 대해서 금요일부터 25% 올린다고 전격 트윗하셨습니다. 갓 럼프답습니다. 트럼프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동안 트럼프가 곧 무역 협상 잘 되고 있다. 곧 시진핑 미국 올 거다. 곧 다시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이렇게 그 말을 해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뭔가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트럼프가 막판까지 계속 쪼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요. 정말로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면 잘된 협상 내용을 발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협상 내용 발표는 없이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시진핑 곧 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중공에게 마지막까지 미국 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제가 계속 말해왔습니다. 진행 중인 미중 무역 협상에서 뭔가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중공이 살살 웃으면서 뭔가를 계속 개기면서 시간만 끄니까 그냥 전격적으로 2천억 불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겨버린 겁니다. 이 2천억 불 관세 부과는요, 처음 행정명령 발동 당시 25%였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10% 적용한 거죠. 물론 이렇게 한 거에는 미국의 수입 물가 영향이나 그러니까 미국 내 수입업자들이 대체 수입할 곳 물색하는 이런 적응 기간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트윗 내용을 보면은 중공한테 이렇게 관세를 갖다 매겨도 미국 내 프로덕션 코스트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의 세판 짜기가 진행 중으로 이게 판단이 됩니다. 1월 1일부터 25% 이제 적용하려다가 트럼프 시진핑 서밋 이후에 협상을 위해서 연기했던 것이죠. 지금 언론들 죄다 보면 협상이 마무리된다고 바람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언론들은 보조금에 대해서 미국이 양보했다거나 지재권 분야에 미국이 양보를 해서 딜을 하려고 미국이 서두르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격적으로 관세를 팍 올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2,500억 불에 대해 25%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아직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3,250억 불에 대해서도 곧 shortly 25% 부과할 거라고 합니다. 그 트윗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will be shortly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단정적인 표현이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중공의 미국 수출품 전체에 무려 25% 관세입니다. 관세 장벽으로 중공을 포위한 셈이 됩니다. 자, 이게 결국 무슨 뜻입니까? 중공과는 같이 놀 수 없다, 선언한 거 아닌가요? 우린 너가 같이 장사하기 싫다는 겁니다. 장사는 서로 잘 사는 것인데 너희끼리 살아라는 겁니다. 너희는. 사실상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관세 카드는 다 사용하게 되고요. 이 카드를 엄격히 집행만 하면은 중공은 결국 서서히 해체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공은 트럼프의 덫에 걸렸다.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잘 가, 차이콤. 아직 중공의 대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바로 나오기는 힘들겠죠. 뒤통수 오지게 까였으니까 정신도 못 차리겠죠, 사실 저도 자다가 띵동 소리에 이렇게 확인했더니 이 트윗에 말이죠. 25% 그냥 전격적으로 때린다는 거 놀라갖고 화닥닥 일어나서 이렇게 영상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올리는 과정에 또 에러가 나서 지금 녹화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로 힘드네요. 어쨌든 기분이 그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번 수요일에 이휘동 협상팀이 워싱턴 방문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이 협상이지 중공 따위가 감히 미국하고 무슨 대등한 협상을 합니까? 질질 짤며 개기는 거죠. 워싱턴 방문 예정인 가운데 나온 일격입니다.
일단 관세로는 방역할 수단이 없다는 점. 현재 그 중공은 대미 수입품 거의 전부에 보복 관세 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보복할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존 관세율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중공이 관세율 인상하고 협상 중단으로 맞설 수 있을까요? 그리 한다면야 이건 뭐 완전 미친 자해질이죠. 중공 해체를 더 확실하게 앞당길 뿐입니다. 예. 중공의 대응은 그게 무엇이든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중공은 카드가 없었습니다. 예. 중공 악몽만 남아 있습니다. 가령 중공이 지금까지 떠버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국가가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미국 혼자 넘버원 아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함께 지구 질서 관리하는 대국끼리 서로 협조하고 뭐 상호 존중하며 뭐 공존 공존하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미국도 대국이고 중공도 대국이니까 서로 협조해서 하자 이런 헛소리 나불대던 중공 애송이들입니다. 네. 중공 애들이야 이런 말 들으면 자존심 든든해지고 기분 좋겠죠. 그런데 이 말 듣는 미국 입장은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아이 거지 새끼들 키워놨더니 이제는 맘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 리셋 시켜버려야죠. 시스템 리셋. 이거는요, 원래 미국 전문입니다. 경험도 아주 풍부하고요. 예. 리셋 시킬 능력도 있습니다. 문제는 리셋할 의사가 있느냐의 문제, 즉 중공을 해체하는 것이 미국의 의사냐 이것이 문제였는데 이 리셋 의사는 지금까지 미국의 행동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죠. 세 가지 전망, 즉 세 가지 한 시나리오를 예상해 봤습니다. 아직 중공 입장이 발표되기 전입니다. 그러나 중공 입장이 발표되면은 별도의 분석 영상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첫째, 중공도 보복 관세율 인상해버리고 협상 중단을 선언한다. 이런 거는 사실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예. 중공이 보복한답시고 어설프게 관세 올리고 이휘 방민 중단시키면은 미국이야. 어떻게 보면 땡큐죠 뭐. 정책적으로 나머지 3,250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절차 진행시키면 됩니다. 미국은 법치주의 국가니까요. 대외무역법 등이 관련 법규에 따라서 대략 한 60일 정도 유예기간 주면서 국내 절차를 진행시켜야 되는 거죠. 그거 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중공 해체가 빨라지겠네요. 예, 이런 어리석은 자해 공갈질은 더 이상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예. 중공은요, 즉각 보복 조치 못하고, 예? 책임 있는 대국이 어쩌고저쩌고 씨부렁거리고 말이죠. 이성과 자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이런 말들, 저것들도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니 못할 겁니다, 아마. 이런 헛소리 나불거리면서 일단 2위 워싱턴 날려보내겠죠. 그래갖고 애걸복걸 계속 하는 방안.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동안 거기서 죽을 죄 졌다고 사죄하고는 기존의 미국안 모두 수용하고 이 말은 항복한다는 거죠. 오늘 발표된 2천억 불을 25% 하는 거 요것만 없던 걸 해달라. 이렇게 항복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결되면요. 미국은 무역협상 합의라는 새로운 족쇄를 얻는 것이죠. 네. 이거 제가 계속 해오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패권전쟁 2라운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안. 무역협상 전면 중단보다는요. 중공은 2천억 불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세 10%가 아니라 25% 쳐맞은 상태에서 협상을 계속할 가능성. 이게 저는 가장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가 이미 자기가 25% 때리기로 결정한 사항을 다시 번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금요일부터 2천억 불에 25% 관세 매기는 그대로 집행해버린다는 겁니다. 칼자루는 어차피 미국이 쥐고 있는데 뭐 어차피 중공은 해체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협상이 연기되면은 3,250억 불에 대한 추가 25% 관세 보류 효과는 얻을 수 있겠습니다. 중공 입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어느 것을 사용하든 미국의 중공 포위 압살 정책 착착 진행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냉철하게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중공이 말이죠. 맨 처음에 트럼프가 하이텍 제품 500억 불에 대해서 25% 관세 처음 딱 매겼을 때 중공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즉각 반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선언했습니다. 아주 그 중공의 대국다운 결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러에 목줄이 딱 채워져 갖고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중공이 미국의 덫에 걸렸다는 이유,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봅니다. 중공이 부채를 왕창 일으켜서 과잉 생산 체제를 갖춘 점, 바로 이 점이 중공은 달러에 목이 딱 졸려가고 있다, 이런 형국이라는 겁니다. 생산 설비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쓰레기가 됩니다. 이걸 회계학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감가상각시켜 나가잖아요. 감가상각비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시간이 가기 전에 빨리, 저 쓰레기 되기 전에 빨리 그거 돌려서 물건 만들어서 달러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채가 위기 상황이라고 계속 경고가 이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분기에 경기 부양한답시고 부채 또 왕창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공의 이런 선택이 결국 중공 폐망을 앞당기는 그런 덫이 될 거다라고 이미 이전 영상에서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중공 애들은 도박을 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미국과 협상을 어떻게 하든 마무리 짓고 미국의 물건을 계속 많이 팔아서 달러를 벌어와야 선순환이 되고 살아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지금 그 부채 상황은 그렇게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뭐 그냥 재앙이죠, 재앙 뭐. 예. 미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중공산 없어도 번영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예. 솔직히 중공이 만드는 거 베트남 못 만듭니까? 중공이 처음부터 걔들 잘나서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미국 등 서방의 돈과 기술을 그게 들어가서 중공이라는 그 장소를 사용했을 뿐이죠. 예? 임금이 저렴하니까. 다른 조건 변화가 없더라도 이제는 중공에서 철수해야 될 상황인데 중공이 저렇게 결기 갖고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중공에 투입했던 돈과 기술 베트남에 제공하면 베트남에서 못 만들 거 뭐 있습니까? 네, 베트남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네. 즉 중공이 만드는 거 대체할 나라는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 공급망을 새 판을 짠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중공을 리셋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주목할 점은 유한화 환율 움직임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이미 최근 한 달 사이에 환율 꽤 올랐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표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중공 관련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분석한 바와 같이요. 중공이 환율을 올리지 않으면 외환 보유고 급속하게 고갈되고요. 외환위기 직면하게 됩니다. 환율을 올리면 미국의 집중적인 추가 공격이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예. 눈도 깜빡 안 하고 그 환율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중공은 현재는 미국 눈치 보면서 유한 환율에는 장난질을 못하지만 결국 버티고 버티다가 또 버티고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면은 유한 환율은 급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점이 중공 붕괴의 새로운 변곡점이 되리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월 13일 이 유튜브 채널 개설한 이후로 일관되게 미국, 중국 그 무역 협상에 대해서요. 미국이 현재 이 협상을 합의로 뭐 종결시킬 뚜렷한 이유가 없다. 즉 협상으로 미국이 얻을 이익 별로 없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질질 끌 가능성 제가 처음부터 제기를 해왔습니다. 특히 매일 새벽에 준비하고 있는 오늘도 신나게 놀자라는 이런 점에서는 지금 협상의 핵심 쟁점에 대해 중공이 막판 버티기 작전 구사할 것이고 미국은 이를 받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에 무역협상 연기 가능성 제가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미국 원하는 대로 합의가 되면은요, 합의안이 족쇄가 되고 합의가 안 되고 연기되어도 미국으로서는 분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애타는 것은 중공이라는 점입니다. 합의 안 되고 다시 연기되어도 전혀 놀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중공의 해체 요리, 진행 여부 냉철하게 지켜보면서 신나게 놀자 하겠습니다.
Thank you. See you again.